자, 일단 국내는 오늘 개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침에 장 출발은 되게 좋았어요. 나스닥이 이제 5일선을 안착을 하고 어제 제가 이제 과매도라는 이야기를 했죠. 과매도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일단 나올 거다. 그래서 이제 너무 과한 매도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반등은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미 똥구녕만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2170 그나마 덜 빠진 게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장 후반에 다 밀려버렸거든요. 코스피는 0.08% 상승한 2170에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8% 상승한 675에 마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뭐 진짜 코스닥은 1000, 코스피는 3000을 봤는데 거진 뭐 3분의 1 토막이 난 거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은 일단 매도가 나왔습니다. 개인들이 팔아야지 시장이 올라간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일부분 올라오는 분위기들 있어서 다행이고, 외국인들은 오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양쪽에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했습니다. 개인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순매수가 나왔습니다. 자, 일본 증시는 오늘 0.95% 상승했고, 뭐 상해, 홍콩 항생이 막판에 밀려버렸거든요. 막판에 밀렸고, 어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1% 상승. 자, 원달러 환율은 뭐 1438원 어느 정도 조금 더 내려와야 되는데, 일단 환율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 뭐 상승 종목이 뭐 한 1100개 정도, 하락 종목이 뭐 1000 정도, 그 정도 뭐 상승과 하락 왔다 갔다 뭐 반반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분위기 자체가 아직까지 인버스가 급등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버스가 5월선을 이탈하는 분위기가 좀 나와야지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추고 반등이나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이어갈 분위기가 나올 텐데, 일단 전고점을 뚫고 난 이후에 5월선을 안착을 하고 계속 타워가는 게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지금 5월선을 안착을 시키고 5월선을 이탈 안 하는 거는 개인이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뭐 큰 그림에 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에는 항상 세력이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시간에까지도 인버스는 상승을 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25670 인버스까지도 같이 겸해가지고 하셔야지만 어느 정도 뭐 리스크가 적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 오늘 뭐 개별 종목들 움직임 강했습니다. 일단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제약 바이오주들이 상승이 나왔죠. 대하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단테님이 엄청 많이 이야기를 또 하셨죠. 단테님 이야기를 하셨고 눌림에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도 오늘 상한가 나왔고, 일단은 임상 통과 이런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움직인 것 같아. 대하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A2Z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느 정도 뭐 이런 데서 뭐 여러분들 이익 실현하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아직까지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6,000원, 뭐 2만원도 볼 수 있겠죠? 올라갔을 경우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큰 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한가는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뭐 대하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한가가 안착됐는데 물량이 많지가 않아. 물량이 상한가의 잔량 자체가 한 30만 주 쌓였고 시간에 한 5만 주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일단은 뭐 그렇게 이제 박았다는 것 자체가 내일 아침에 뭐 큰 갭 상승은 안 나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뭐 여기를 뚫으면 여기도 매물이 있거든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상승하고 뭐 이런 여기 뚫고 올라간다면 대량 거래가 나와야 되겠죠. 엄청난 거래량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뭐를 줘야 됩니까? 본전가를 줘야 되거든요. 그 본전가를 준 다음에 뭐 추가적인 상승들, 뭐 제약 바이오주들 흐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바닥에서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지금 일단은 뭐 시장의 반등에 기술적 반등이지만 5일선을 안착을 됐을 때 뭐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5일선을 안착을 하고 이탈을 안 해야 됩니다. 이탈을 하면 이거는 기술적 반등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주식시장 자체가 지금 뭐 굉장히 분위기도 안 좋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겠지만, 이게 그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죠. 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 시장의 반등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시장의 뭐 섹터들이나 뭐 반도체랑 제약 바이오주가 같이 갈 수는 없거든요. 뭐 태조, 이방원, 2차전지 뭐 이런 뭐 것들 있던데, 항상 뭔가 시장이 안 좋을 때 이 제약 바이오주들 움직임들이
바닥에서 좀 나오고, 그게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또 다른 하락을 했던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도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들이 지금 바닥에서 수급들이 들어오고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큰 틀로 보면 뭐 시장이 조금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솔직히 기대는 조금 해봅니다. 뭐 큰 기대는 안 하고, 그러면 저런 쪽으로도 좀 놀아야 되겠죠. 원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공포죠, 공포를 줬다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시고, 돼지 열병 관련돼 가지고 아침에 종목들이 있었죠. 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알고 가야 되는데, 저렇게 나오면 제일바이오부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이글벳, 채시스, 그 다음에 아침에 제가 이제 이글벳이랑 한일사료 이런 걸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뭐 요게 관련된 건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런 내용들이나 뉴스들이 엄청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시초가에 갭 떴다가 빠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항상 이런 종목들은 시초가에 공략을 초보자분들은 하시면 안 되고,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 매도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통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저런 내용이 뜨고 재료 소멸, 이 주가도 지금 저런 돼지 열병 관련돼 가지고 당장이면 크게 움직일 건 없어. 근데 이제 요런 차트들을 보면 이 동전주에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동전주는 항상 1000원 이탈을 하면 손절이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챙겨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테마들이 나왔을 때는 보유한 입장에서 이제 아침에 움직임들을 보고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어제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바이오젠이었죠. 바이오젠 때문에 그 관련주들이, 바이오젠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아침에 바로 튀어버렸죠. 미국 주식 방송을 보셨다면 어제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파이오족 분들한테도 이제 차트적인 관점에서 이제 분석들이 나간 거기 때문에, 그런 바이오젠이 어제 4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이 국내에서 뭐 바로 튀어버렸죠. 아침에 피플바이오하고 뭐 국전약품하고 또 메디프론 이런 종목들이 아침에 이제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나왔죠. 뭐 이런 뭐 바닥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단기성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제약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들이 맞네. 여기 그 아침에 이제 피플바이오, 뭐 퓨처캠, 아이큐, 삼진제약, 유유제약, 삼성제약, 젠백스, 고려제약 뭐 이런 것들 또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참고해가지고 보셨으면 하고,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은 과매도로 인한 반등입니다. 과매도로 인한, 뭐 그렇게 보고 가고, 오늘 이제 저는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그런 거는 많이 안 봤어요, 여러분들. SCI 평가 정보나 오늘 또 IMBC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게 변동이 큰데, IMBC 같은 경우는 어제 아침에 이제 갭 하락 나왔다가 반대로 또 급등이 나와버렸죠. IMBC하고 뭐 YTN, 그 다음에 뭐 조사자 검색기에 뜨는 종목들이 몇 개 있었는데, 뭐 그런 쪽에 코리아 SE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자리가 나오던데, 이런 자리에서 조사자 검색에 떴거든요. A2Z는 뭐 테마 세력 종목 검색기가 있을 겁니다. 뭐 거기에 막 뜨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강한 반등들이 나오는 종목들인데, 그런 쪽으로 움직임이 조금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눌림에서 올리는 게 올라가서 올리는 거지, 항상 이런 급등 차트들 있죠, 여러분들. 급등 차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명심해야 되는 거는 21선을 이탈 안 하고 5일선을 안착됐을 때 눌림에서 올라가죠. 눌림에서 올라갈 때, 주가가 상승할 때 반드시 받쳐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거래 없이 눌림에서 올라가는 거는 꼬리를 달고 훅 꺼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항상 눌림에서 올라갈 때는 그냥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돈이. 즉 여기 보시는 거래량이죠. 항상 눌림에서는 꼬리가 길지 않는 이 거래량들이, 캔들은 꼬리가 긴 캔들이 나오면 안 되고, 항상 저런 거래량들이 받쳐줘야지만 뭐 밑에서 끌어올리는 힘들이 들어온다,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항상 눌림목을 공략할 때는 여러분들이 차트적인 관점에서 자리를 보시더라도 눌림을 반드시 챙겨 보시라,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창산업이랑 제가 대정화금을 분차트가 그나마 괜찮다고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이게 요드 관련으로 테마가 있던 종목들인데, 오늘 분차트를 보면 대정화금은 크게 못 갔어.
분차트가 딱 버티고 있더라. 시장이 5대에서 밀려버렸거든요, 여러분들. 5대에서 지수가 빠져버렸어요. 빠졌다는 게 뭐냐면 제약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톡스텍인가? 바이오톡스텍이 잘 가다가 툭 이렇게 꺾여버리죠. 이게 지금 이런 차트들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뭐 꼬리를 달고 일봉이 들어왔네. 꼬리 달고 이래도 뭐 매집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잘 가고 하다가 툭 꺾이는 경우들은 잘 안 나옵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고려신용정보나 뭐 채권 관련 뭐 은행 관련 금리 관련 쪽 종목들 아니고서는 어떤 당일 재료로 나온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고 뭐 그런 부분들 아무튼 제일 조심해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 대정하금이나 한찬상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금 푸틴이 핵을 쏜다 만다 이런 얘기 뉴스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핵을 쏘았을 경우에는 제일 필요한 게 뭐 옷, 뭐 방진복인가 그런 거랑 요도 관련돼 가지고 이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었거든요. 계속 돌고 있었고 한창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봉을 보면 일단은 뭐 테마가 엮여 있죠. 요드 관련 테마로 엮여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장막판에 또 내용들이 돌면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분차트가 버티는 종목들 버티다가 안 밀리면 바로 손절을 하셔야 되고 단타 관점에서는 분차트가 버티다가 슈팅이 나오면 수익을 내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만창산업 이런 것도 이야기했지만 방산주들 움직임들이 예사롭지가 않다 이야기를 드렸죠.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일단조입니다. 그죠?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딱 밀렸다가 딱 치고 올라가 버렸고 어제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을 쏘고 난 다음에 빅텍 같은 경우도 분차트를 보면 여기서 빵 튀어버렸거든요. 여기서 행보를 하다가 좀 전에 봤던 한창산업, 대정하금 이런 종목들 있죠. 분차트가 지금 딱 시장을 보면 저는 항상 정배열이나 주도주 쪽으로 좋아하는데 시장이 주도주라고 말하기에 딱 그냥 하루 종일 돈이 몰리는 테마들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단타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좋은 타점이나 이 분석들을 못 해드리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요런 겁니다. 요런 건데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보면 지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여기 가서 돗대기 시장처럼 여기에 팍 뛰었다가 절로 가서 빡 뛰었다가 확 꺼져버리고 트레이딩 하기가 정말로 초보자분들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뭐 실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서 조금 하고 저기 가서 조금 하고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지금 단타 자체가 어느 정도 노하우나 주식시장에 경력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항상 이 주도주가 정배열인 종목들 눌림이나 이런 구간들을 노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잘 가다가도 눌림에서 톡 꺾여버리죠. 힘이 없다는 겁니다. 힘이. 분차트가 항상 뭐 일봉도 그렇고 분봉도 그렇고 이런 정배열에서 쭉 가야 되는데 쭉 타고 가야 되는데 여기 가다가 오징어 파동에 1차, 2차, 3차 파동이 나오면 끝인데 1차 파동 나와 눌렀다가 툭 꺾입니다. 왜 꺾일까요? 시장에 힘이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주도주가 튼튼하지 않다는 거 뭐라 표현해야 되지? 눈에 보이는 게 뭐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하기 때문에 오늘은 뭐 어제 바이오젠 때문에 그러면 제약 바이오주들 쪽으로 계속 가야 되겠죠. 상한가가 붙어 있는 것도 있었지만 근데 아니죠. 뭐 중국장 개장되고 일본 증시 개장되고 또 장중에 뭐 러시아 관련된 뉴스들 뭐 핵을 쏜다 만다 그 다음에 영국 관련된 유럽 관련된 너무 지금 시장이 자리를 못 잡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이 눌림 자체가 지금 초보나 주린이 분들은 웬만하면 손을 안 대는 게 낫습니다. 주린이 분들은. 자 그러면 이 초보나 주린이 분들은 언제 저런 자리에서 손을 대야 되나?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 지수가 5일선을 안착을 해야지만 5일선을 안착을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멈춘다는 거겠죠. 어느 정도 멈춘다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초보나 주린이 분들 최대한 피하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에 지금 메드프론 그 다음에 깡스텐 바이오, 국전약품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일단은
방사능 관련 쪽으로 종목들을 먼저 한번 보고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사능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한테도 올려드렸습니다. 한창산업, 현대약품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봉 LS,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했을 때 뭐 어떤 내용이 나오면 빵 올라가는 경우 있지만, 방사능 관련 종목들을 체크를 했을 때 항상 우리가 추세라는 게 있죠. 추세라는 게 뭡니까? 기준대로 가는 거죠. 21선은 주가의 상승, 하락, 횡보를 알려주는 추세선이다.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캔들이 21선에 안착이 되어 있는 종목들, 안착이 되어 있는 쪽으로 챙겨보되, 이탈하면 손절 라인을 반드시 생각하면서 기존에 했던 베팅보다는 비중을 줄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줄이라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랩지노믹스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랩지노믹스, 그 다음에 KPX 생명각. 자, 이런 게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지지 라인이죠. 딱 쌍바닥을 이루고 가야 되는데, 지지 라인에서 요런 자리에서 딱 쌍바닥 찍고 올라가면 까꾸루 고양이 나오고 딱 좋은 자리죠. 근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알려드렸던 게 뭡니까? 우리가 심리적인 손절 라인을 보통 여기 잡거든요. 지지 라인. 이 전저점을 이탈하면 우리가 손절 라인을 잡는데, 저 전저점을 이탈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이런 구간에서 나는 지지 라인에 어떤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이 지수 상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저런 라인을 이탈해버리면 뭐가 나옵니까? 투매라는 게 사람들 손절 물량이 나온다는 겁니다. 주가가 저런 라인을 이탈해버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죽음의 계곡으로 가버리겠죠. 그래서 항상 쌍바닥이나 바닥권에서 이런 패턴을 보더라도 이탈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나는 이탈하더라도 이탈하고 나서 나는 손절선을 한 10% 정도 더 지켜보겠다. 나는 손절을 한 5%, 이탈하고 나서 5% 더 밀리면 손절을 하겠다. 이런 기준을 잡으셔야 되고, 이탈하고 났을 때 좀 추가 매수를 해보겠다. 어떤 손절선을 잡았는데 이탈하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이면 추가 매수를 해보겠다. 이러면 처음부터 들어갈 때 비중을 크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탈했다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KPX 생명각, 랩지노믹스 요런 자리들입니다. 요런 자리들이지만 뭐 반드시 올라간다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저런 지지 라인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반발 매수세나 어떤 내용으로 올라갈 때도 좋은 뭐 수익들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챙겨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대로 이제 SCI 평가 정보는 오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SCI 평가 정보, 푸른저축은행, 금리 관련, 뭐 채권 관련, 뭐 돈 관련, 그 금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은행 관련 주들 쪽으로 상승이 나오는데, 반대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KB금융, KB금융 이런 건 빠지죠. 뭐 왜 SCI 평가 정보나 저축은행 이런 주식들이 올라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데 반대로 KB금융이나 이런 종목들은 왜 안 올라갑니까? 정상적인 은행이고, 요거는 사채잖아. 채권이나 뭐 채권 추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런 회사들은 채권 추심 쪽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대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금융주래도 틀립니다. 아시겠죠? 일단 방산주들 쪽으로는 우리가 예전에 이제 퍼스텍이나 이런 쪽으로도 접근을 해가지고 죽음의 계곡에서 천국의 계단 쭉 가는 경향들이 있죠. 퍼스텍도 보시면 여러분들 퍼스텍 차트를 한번 볼게요. 퍼스텍은 여기에서 큰 쌍바닥을 딱 이루고 난 다음에 급등을 했다가 지금 쌍봉 찍고 딱 고점에 쌍봉 찍고 내려왔죠. 기술적 반등 줬다가 밀려버렸는데, 자, 요 구간도 보시면 저는 좀 박스를 크게 보는 편이거든요. 여기 보면 박스 구간의 중심에서 이탈해버렸는데, 여기를 챙겨보면 간단하게 선 두 개입니다. 지지 라인이죠. 항상 전저점을 이탈할 때는 뭐가 나온다? 손절 물량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전저점을 이탈하고 난 다음에 손절 물량이 딱 나오는 구간이랍니다. 지지 라인. 손절 물량 나오겠죠. 지지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이게 반등이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시장 상황이나 이 테마나 이 주가의 움직임들, 시장의 분위기를 반드시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관심은 두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리들. 왜냐하면 뭐 퍼스텍부터 여러분들 다 아시는 종목들, 뭐 스페코도 지금 방산주들이 뭐 현대로템이나 현대로템,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요런 걸 제외하고 이제 좀 가벼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해 버렸거든요. 근데 골파기가 나왔다는 거겠죠. 그죠? 골파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스페코, 퍼스텍, 그 다음에 한일단조는 딱 버티고 있죠. 한일단조는 거진 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도 지지라인에 이탈했다가 반등 나오는 거. 반등 나올 때는 세게 나올 수도 있겠죠. 왜? 북한 핵실험 합니다, 여러분들. 핵실험 안 할 것 같습니까? 눈치만 보고 있지. 근데 그 핵실험이라는 것 자체가 당장에 지금 원체 분위기도 안 좋기 때문에 언제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뭐 반드시 시간 투자나 이런 건 돼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시고, 일단은 뭐 최근에는 지금 뭐 5월선을 뭐 타고 가는 종목들, 뭐 그런 것들도 뭐 쉽지 않은 것 같아.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는 여러분들 기존보다 무리하게 손실을 난 거를 빨리 메꾸기 위해서 베팅 크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